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사회를 맡은 부산 동서대학교 송계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류 쪽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2016년 11월 달에 전라북도의 정책을 연구하는 전북연구원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전북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왔고요. 그 고민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학계 선배님, 그다음에 김재 시장님, 김재 시의원님, 그리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지금까지 전북연구원에 와서 전라북도의 항만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산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저만의 아이디어를 오늘 이 자리에 공개를 하고 이 아이디어를 이제 평가를 해주시고 함께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은 김제시 항만 연계 미래산업 이런 말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고요. 말 그대로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을 이제 항만과 관련된 산업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오늘 가장 핵심 목표는 김제시와 사단법인 한국항만경제학회가 이렇게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주제 발표를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가장 고무적이었던 게 대부분 항만 물류라는 영역을 그냥 단순히 항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좀 간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제시와 그다음에 항만 경제학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만 물류라고 하는 게 오히려 산업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뭐 그런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구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본원적 산업 수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항만에서 취급할 물동, 화물이 필요하고 그 화물은 특정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전에 기획된 항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항만이 약간 부수적인 역할, 그래서 파생적 수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최근 트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이제 항만을 최적화하는 그런 산업을 유치해서 항만과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황 변화가 좀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 변화,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김제시가 항만을 이용해서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될까라고 구성을 했고 오늘 이 발제가 끝날 무렵이면 제가 제안하는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긍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부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기 전에 가볍게 좀 글로벌 환경 변화 같은 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지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공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산업이 재편되는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탄력성, 사람 만나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라고 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소비재 중심으로는 산업이 회생하고 있고 오히려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데요. 뉴노멀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이제 거의 보편화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에 지금 적응하면서 K방역 지금 다들 이제 정부 중심의 K방역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 산업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서 미래 산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정말 중요한 대상이 되었고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즉 김제시가 미래 산업을 구성을 한다면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항만뿐만 아니라 31개의 무역항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모두 다 제각기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그 지역 특성화에 맞춰서 국가 균형 발전에 의거해서 발전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 과정과 이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우리 지역의 미래산업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현황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탄소중립 2050 다 아실 겁니다. 2050년까지 발생하는 탄소와 제거된 탄소를 제로화시키겠다라는 정책입니다.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 2050을 거스르고는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해운 항만 산업도 당연히 같은 트렌드이고요. 탄소중립 2050은 2050년까지 분명히 더 강력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사업 2.0에도 그린 뉴딜이 조금 더 보편화가 되고 있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가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거점 중심의 그 에너지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분산 에너지이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유력하게 뜨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로 대표적인 게 수소가 있겠고요.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태양광, 풍력 등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만금이라는 공간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요. 그린스톱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미래산업 구상이 필요한데 새만금이 정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정부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업은 다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이 정책의 방향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겠다라고 해서 지난달에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부분 비슷한데요. 그 안전망 강화가 휴먼 뉴딜로 해서 결국 사람을 좀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물류 중심으로 본다면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고 탄소 중립, 그린 뉴딜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청년 정책과 격차 해소가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19 위기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구조적인 대전환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만금 개발 사업을 또 논하지 않고 김제시의 미래 비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2021년 2월 달에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겠다라는 비전을 수립했고요. 3대 개발 방향으로 그린 에너지와 신기술 기반 발전, 그다음에 환경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세 가지의 전략에 맞춰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김제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즉 새만금은 김제시의 기회의 땅이자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정부 계획, 즉 2월 달에 발표된 새만금 기본 계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유심히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만금 항만입니다. 새만금 항만과 관련해서는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르면 환황해권 지역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서해안과 신남방, 그다음에 대중국 교육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선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파가 6선석, 컨테이너 하나, 자동차 하나, 크루즈 하나 이렇게 구두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항만과 유사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25년에 1단계 2선석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항만 쪽으로 좀 연구하신 분들과 함께 좀 토론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계획에 근거해서 자파와 컨테이너, 자동차 중심으로 간다면 전통적인 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까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수요에 맞춰서 미래 수요에 맞는 산업으로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 특별한 좀 전략을 수립해서 미래 산업화를 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국내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역 발전과의 연결고리라고 하면 주로 이제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김제시만의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저는 고민을 할 거고요. 오늘 일부 제가 고민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의 계획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똑같을 겁니다. 한국판 뉴딜에 맞춰서 지역형 뉴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라고 해서 이제 농생명 수도로서의 다양한 5대 클러스터 중심으로 미래 산업화하는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지사께서 생태 문명 시대, 생태 문명으로 해서 좀 전환하자, 전환적 관점에서 생태 문명 시대를 좀 키워드로 좀 짚고 있고요. 산업 중심으로는 최근 4월 달에 전라북도 신산업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신산업 지도는 단순합니다. 첫째,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더 잘 되게 하자. 또 하나는 앞으로 뜰 거 미리 선점해서 발전시키자.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프론티어 산업으로는 탄소산업, 수소산업, 재생에너지, 홀로그램, 금융산업 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새만금 쪽에서 조금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 중심의 내용이 광역지자체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제시의 산업 현황과 과제인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제시가 결국에는 인구 160만, 180만 인구의 중심이 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물류와 교통 분야에서는 지리적 입지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김제하면 지평선이 떠오릅니다. 한민족의 곳간이었던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리적인 입지와 역사적인 것을 좀 활용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최근 산업단지, 김제시에 있는 산업단지 구조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 아마 이게 기존의 김제의 주력 산업일 것입니다. 새만금 부지는 앞으로 미래 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이제 509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 단지, 이것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좀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항만 경제특구가 있는데 거기는 식품산업과 첨단 물류, 스마트 물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산업은 새만금 부지에 좀 많은 계획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제시의 미래산업 육성 과제라고 해서 방향을 좀 제시를 한다면 우선은 기존 산업은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기존 산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 산업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국내외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 산업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뜰 것 같은 산업들이 갑자기 위기를 경험하는 사례를 저희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국내외 트렌드에 좀 부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산업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전라북도 하면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큰 샥이 있었습니다. 조선 산업의 위기가 있었고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아마 항만 연구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 항만으로 출입되는 물동량만 분석해도 충분히 위기 조짐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은 관세법과 항만법에 근거해서 모두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한다면 김제시 미래산업이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위기로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항만 연계 산업으로 발전 트렌드를 잡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경학적 입지를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김제시가 미래 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팩터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행연구인데요. 제가 최근에 한 3년 동안 수행했던 항만과 관련돼서 수행했던 연구들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끝난 연구인데요. 전라북도의 스마트 물류산업 발전 전략 연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좀 안타깝게도 물류 거점이 없습니다. 물류 거점, 그러니까 즉 첨단 물류의 거점이 없다 보니까 투자가 몰릴 수가 없는 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전통적인 산업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점이었고요. 전문가 10분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전라북도는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을 한번 지역 산업화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익산에 전국 최초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좀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홈페이지에 관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의 유일한 지금 수출입 거점이 되고 있는 군산항 활성화 종합기획 수립 용역입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산항 기반의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군산항 기반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항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인데요. 이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가 수출을 지원하는 한 12개 정도의 민간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전라북도는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통합을 시켜서 원스톱으로 내가 수출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다양한 제한 사업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뭐 할 거냐? 결국에는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유치해야 되고요. 콜드체인 거점으로 특화시킬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결론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즉 선행 연구들을 많은 연구가 있겠습니다만 선행 연구들을 좀 정리해 보면 물류와 산업의 연계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스마트 농생명밸리와 먹거리, 식품 산업에 대한 메리트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지속 성장 가능성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물류 관점의 미래 산업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을 좀 통일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만 사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항만 사례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자료가 공유가 되어 있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부산항 아까 잠깐 드렸지만은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으로서 모든 첨단 기술에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천항은 서해안 권역에 그래도 가장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 항만이고요. 평택강진항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산업 연관성을 좀 잘 찾아서 좀 성공한 케이스고요. 최근에 이제 그 친환경 이슈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2040 수소항만을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데 부산항과 울산항과 그다음에 평택강진항이 지금 1순위 후보로 육성되고 있는 점도 한번 친환경 시스템에서는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 물류 사례인데 스마트 물류 하면 당연히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진안군, 전라북도 진안군 사례입니다. 진안군은 정말 서울보다 면적이 넓고요. 인구가 25,000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그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에 최근에 선정이 됐고 10억의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결국에 물류라는 영역이 어떤 특정한 그 틀에 가두면 특정한 틀에서만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는 것에도 접목될 수가 있다는 점을 한 번쯤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전라북도는 인구가 좀 적고 면적이 넓다라고 해서 스마트 물류가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책에 좀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지역만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김제시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김제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김제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우리는 어렵겠지만 이런 산업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적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 즉 항만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 중에 이제 특성화 방향 중에 하나는요. 아직은 새만금 항만에 스마트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왜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은 새만금 항만은 신항만이기 때문입니다. 신항만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스마트하게 최적화해서 설계를 해서 운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내년 초쯤 되면 상용화가 될 것인데 그 기술을 바로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R&D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스마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산업이 뭔가에 대한 고민만 하면 결국에 이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화 기술을 개발해서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새만금 항만의 스마트 기술이 접목 가능한 산업이 무엇일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콜드체인 산업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콜드체인은 온습도 관리가 필요한 그런 공급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정부 계획에는 이제 새만금 기본계획과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보면 새만금에 항만경제특구가 있습니다. 항만경제특구가 식품산업을 지원한다라는 정책 계획이 있고요. 새만금 항만 중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물류기지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5대 클러스터 중에 하나가 식품입니다. 즉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지역 정책과 정부 정책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항만을 연계시킨다면 최고의 수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지도의 K푸드 인증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주도의 식품 인증을 받은 곳에서 물류 처리가 되고 콜드체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특화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식품 산업의 지속성입니다. 코로나가 큰 충격을 빠뜨렸을 때도 유일하게 늘었던 게 먹거리였습니다. 먹거리는 긴급하고 중요하고 비탄력적인 수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 측면에서도 김제시가 한반도의 복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식품산업과의 지속성도 높일 수가 있고 연계성도 높일 수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식품 중심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전략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스마트 항만과 콜드체인 산업을 연계시켜서 스마트 콜드체인 산업을 한번 육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콜드체인은 말 그대로 콜드체인 시스템에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의 식품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산업 연계를 고도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식품 산업과 물류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라북도는 농산농촌이 많아서 먹거리 1차 산업이 좀 중요합니다. 이 산업의 이제 그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품질 인증, 그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게 온습도 관리가 된다라는 것은 품질을 높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품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경쟁력 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콜드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김제시의 좀 전략 산업으로 육성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탄소 중립 2050과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탄소 중립 항만으로 2040 수소항만 정책이 좀 투입되고 있는데요. 새만금 항만에 아직은 뭐 특별한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상은 없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린 수소항만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어떤 개연성이 있냐면요. 새만금 개발 부지의 그 배후를 보면 여기가 새만금 신항만이고요. 바로 뒤가 항만경제특구입니다. 여기가 식품산업의 거점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곳이고요. 여기가 항만경제특구인데 바로 뒷부분이 그린 수소 산업 복합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즉 이제 수소라고 하면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린 수소가 가장 높은 수준의 수소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린 수소의 생산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겠지만은 새만금 부지에서 그린 수소 복합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이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콜드체인 시스템과 여기 콜드체인이라는 이미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새만금 신항만 자체를 콜드체인 거점 항만 플러스 수소 그린 항만으로 발전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을 느끼면서 발언을 드린 이유가 아직은 논의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김제시의 미래 산업으로 저는 친환경 스마트 콜드체인 산업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친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그린 수소, 신에너지 중심의 깨끗한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산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스마트 콜드체인 산업을 통해서 비탄력적인 식품물류에 대한 경쟁력을 선점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만 있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양한 산업을 검토하실 때 첫째, 물류 관점의 타당성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민간 기업이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정보가 그 의사결정의 마지막 결정판이 수출과 수입이라는 물동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류를 좀 중요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본원적 수요인 식품 산업을 조금 김제시의 전략 산업화 시켜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항만경제특구와 새만금 항만을 연결시켜서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즉
아시아 지역의 식품의 좀 허브, 식품의 수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지속성은 아마 2050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김재 씨가 잡고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현안 과제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방금 제가 스마트 콜드체인 산업이라고 말은 쉽게 했는데 우리나라 18개 부처 중에 10개 부처 이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도해 나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이거 우리 부서 일 아니야라고 이렇게 핑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라북도 또는 김제시 주도의 친환경 스마트 콜드체인 산업 전문가 TF를 구성을 해서 주도권을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국가 계획과 연계성은 계속해서 높여야 될 겁니다. 정부 계획과 일치성은 있는데 한 가지 좀 정치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항만경제특구가 입지도 좋고 계획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직 매립 계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2021년 2월 달에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매립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립을 좀 빨리 해서 2025년에 2개 선석을 오픈한다면 그 전에는 최소한 항만경제특구가 조성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고요. 새만금 항만 건설 계획도 일부 미래산업 중심으로 조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역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향후 좀 연구 과제로 비워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해보고 고민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이런 제안을 최근에 한 5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해서 지금 전북연구원 내부 과제로 식품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표준화 방안, 즉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K푸드 인증을 어떤 식으로 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제가 연구가 되는 대로 관계자분들께 좀 공유를 드려서 이게 좀 공동의 의견으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좀 짧게 하라고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정호였습니다. 발표를 좀 짧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뭐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보다 이 첫 번째 주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좀 토론하시는 분들도 여유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 이 항만을 끼고 그 도시를 개발한다는 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계적인 도시들이 다 항만을 끼고 그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그래 그 뭐 크게 뭐 이 콜드 체인 산업과 연계된 항만 또 그린 수소 항만과 관련된 그 항만 개발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콜드체인은 그 방향성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통계 보니까 이 신선식품 이 물동량 증가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다른 품목은 뭐 5%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한 20% 이상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 그린 수소항만은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토론자분께 한번 또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경대 교수님, 안태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예, 네, 부경대학교 안태건이라고 합니다. 예, 나종호 연구원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항만과 관련해서 항상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만은 건설되는 것보다 건설 이후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만은 사회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그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서 이 건설이 되게 되는데 이 항만의 이용률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뭐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항만 자체가 이제 적자 운영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동량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항만 그 물동량을 그 항만 시설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종호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어떤 전략은
이 새만금 항만의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최근에 스마트 물류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콜드체인 말 그대로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만들어지는 새만금 항만에 자파 항구가 있지만 그리고 그 자파항에 들어올 수 있는 뭐 그 어떤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벌크선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콜드체인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냉동,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컨테이너 선석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측면은 조금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원님의 어떤 의견이나 전략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물동량에 이어서 그 물동량을 새만금 항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교통망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부산항을 보면서 느끼는 점인데 그 부산신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신항은 사실상 행정구역적으로 부산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진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창원이죠. 통합 창원시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부산의 항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산 북항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부산 북항의 항만 시설들이 다 나가게 되고 거기는 이제 친수 시설, 워터프론트로 해가지고 뭐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부산의 내부에 있는 북항을 다 재개발하고 부산 신항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 중에는 이 부산이라는 곳이 이곳 이제 김제처럼 넓은 평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00만이 넘는 도시가 거기에 인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도심을 통과해서 항만 물류를 구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북항 자체의 포화도도 문제가 됐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의 경우에도 신항만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을 만들고 나서 이 항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재 시장님께서 한양사를 해주실 때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포항 간의 어떤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새만금 항만과 연계된 강역 도로망과 같은 접근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혹시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정호 전주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전주대학교 양정호 교수입니다. 그 발표자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은 그 김재 씨의 미래 전략 산업을 이제 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결론에서 제시해 주신 그 친환경 스마트 콜드체인 산업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이제 분석하셨던 최근의 환경 변화나 정부의 정책 방향, 이제 지역의 특화 산업 과제 현황과 관련해서 잘 부합되게 방향 제시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친환경 그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의 구축이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식품 분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백신 이제 수송과 관련해서 그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이제 발전이 그 콜드체인 시스템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콜드체인과 이제 다르게 슈퍼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주력 산업과 관련해서 그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라북도 이제 주력 산업인 만큼 이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지금 내용은 농식품 분야로 좀 중심적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바이오 기존의 주력 산업을 이제 혁신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바이오 산업 분야의 그런 스마트 콜드체인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확에서부터 가공, 저장, 운송, 그리고 판매, 배송에 이르기까지 이 공급사들의 전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이나 한 단계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공급사 실상의
완벽한 콜드체인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그리고 이제 그 공급 사슬상에서 라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과의 연계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더 많이 해도 되는데요. 제가 그 3시 10분까지 그 1섹션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자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혹시 이 플로우에서 이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기 소개를 하고 말씀해 주시죠. 혹시 마이크가 제공됩니까? 네, 저는 김제시의회 의정지원관 권영국입니다. 나정호 박사님 발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김제시 과연 정책에 바로 실행이 가능한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건국 이래 뭐 최고의 간척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새만금 개발 사업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척사업 기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방금 그 안태건 박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청에 보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비용은 약 17조 5천억을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보면 신항만 지역, 명지 지역, 공동 지역, 지사 지역, 두동 지역 이 지역을 5가지 지역을 합치면 새만금 우리 개발하는 지역보다도 넓으면 넓었지 작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새만금 개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만금 개발을 저희가 하루속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새만금 개발을 빨리 하려고 한다면 정부에서 변함없는 꾸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정치적에 의해서 자기 지역구에서 그런 부분 많이 여론을 조성하겠지만 우리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에서 특히나 김제 지역 아까 농식품 산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김제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소멸되기는 제일 빠른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김제 지역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농식품 산업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이겠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나 김제 지역은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농식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신앙만하고 우리 김제 지역의 개발과 발전과 얼마나 많은 연관성이 있는지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꿔서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끊임없는 변화없는 정부의 정책이 지원이 있어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특히나 우리 김제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또 다른 분 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두 분의 고정 토론자의 의견과 그리고 마지막 플로어 질문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더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중단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토론의 그 자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좀 공감을 하거나 또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 플로어에서 얘기해 주신 의정지원 담당자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자면 우선 정부가 이 새만금 매립과 개발 계획을 현 계획에 근거해서 반드시 제한된 계획된 기간 안에 해준다는 전제는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농식품 가지고 과연 김제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제시가 콜드체인 한다고 했을 때 김제시가 콜드체인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지자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도시 중심으로 콜드체인 인프라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평택 같은 데 가보면 이미 대규모의 초저온 냉동 냉장 창고가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민간 자본이고 민간의 투자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겁니다. 제가 농식품을 좀 타겟팅한 이유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했고 정부가 거기에 100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지금 70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2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만큼은 지역이라는 것과 정책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부 주도의 시스템 표준화를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우선 농식품 중심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양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식품 콜드체인하고 말 거냐? 아니죠. 콜드체인하고 확장성은 당연히 바이오 산업과 넓게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서 보관되고 있습니까? 평택 아마 그 한국초전이라고 하는 냉동 냉장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후발주자로 와서 경쟁하기보다는 저희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콜드체인, 국가 표준 콜드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다 보면 아마 식품 산업 중심으로 좀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풀 콜드체인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가 표준, 저는 이제 같은 말씀인데 국가 표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요. 그 첫 번째 목표에 당연히 민간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표준 수준을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그 분야별로 표준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된 표준이 있는데 유일한 공백지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최종 생산된 제품의 유통, 보관, 배송 그 단계에서는 아직 표준이 없거든요. 그 표준을 국가식품 클러스터 중심으로 뭐 K푸드 인증, 가칭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 그런 걸 만든다면 아마도 이름 없는 중소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갖출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